아까 그 여학생이 한 명 했잖아요. 남학생이 한 명 발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남학생들 하나 둘. 이겼어요. 다시. 빨리 남학생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뭐야? 이긴 사람 내려. 시은이야? 그래, 시은이. 정말 알려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잘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시댁이나 사회적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를 존중한다. 그것도 멋진 말이에요, 그것도. 그쵸? 그래서 얘들아, 그 편지 내용에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일단 고맙다는 말이 좀 들어가면, 그쵸? 왜냐면 엄마가 어쨌거나 자기를 위해서, 나라면 그런 말 썼어. 엄마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포기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그만큼 아까 오키 하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그런 말 쓰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엄마의 삶을. 근데 저도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엄마도 엄마고 아빠도 아빠일 텐데,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니까 내 이름이 없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 엄마, 땡땡이 엄마. 그러니까 제 이름이 잊혀지고 있어요, 좀.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러니까 그만큼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그게 더 크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이렇게 좀 나중에 모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때요? 궁금하거나 이제 할 얘기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뭐를 해야 돼? 이제 1시간이 남았잖아요. 그 설명문 236쪽인 것 같거든요. 거기 한번 펴주세요. 네, 설명문에 대해서 폈니? 숙제검사 미안 숙제검사 미안, 펴봐. 다 했을 거라고 믿고. 네, 여기까지지. 네, 자, 그렇지. 여기지. 네. 네, 여기. 자, 봐봐. 숙제 검사를 내가 또 안 할 뻔. 니네 서술형 자꾸 넘기지 말아라잉. 얘들아, 그리고 다음 주에 클리닉 때, 갖고 와, 다음에. 다음 클리닉 때 채점하고 할 거니까 처음 교재 꼭 갖고 오세요. 알았죠? 예. 채점이 밀려가지고 채점 좀 해. 이리 와. 얼굴에 찍어줄게. 성훈아, 너 클리닉 때 꼭 갖고 와. 했지? 하긴 했어? 아니, 지금 못했다는 거지. 클리닉까지 해와. 네. 자, 그러면 공지사항 2가지네요. 하나는 일단 월말평가 본다는 거. 뭐 위주로 공부 많이 하라 그랬죠? 옥수수 뺑소니랑 그 다음에 그거 멍키 스패너 2 위주로 공부를 해오시고, 그 다음에 요 교재 꼭 챙겨오시기. 클리닉 때 채점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 됐고요. 그럼 이거 설명문. 얘들아, 있잖아. 니네 저번에 논설문을 썼잖아요.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입니다. 내 그 상대방을 내 편으로 이렇게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설명문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설명문이란 있지. 그거 읽어볼게요, 제가. 236쪽에. 어떤 사물, 이치, 현상, 지식이나 정보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해서 독자가 그 대상을, 그 다음에 줄거봐.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거래요. 네. 그래서 얘들아,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이었죠. 얘도 그래요. 처음, 중간, 끝. 그래서 아니면 머리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 목적, 방법, 글을 쓰게 된 동기 등을 해서 거기 관심 동그라미 보세요. 관심이나 흥미 유발. 네. 거기다 써보세요. 흥미 유발. 그래서 이런 거 많아요. 뭐 여러분은 뭐 공룡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서 설명 방법 메모하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니네가 설명문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설명 방법에 이게 바로 니네가 지금 비문학교재 빠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똑에서. 그 교재에 사실 너네가 그 교재 숙제만 잘해도 매주 그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읽는 거예요. 그 글이 바로 설명문들이거든요, 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끝맺음에서는 내용을 거기 줄거 요약하고 정리하죠. 그 다음에 설명문의 특징이 5가지 있는데, 객관성, 글쓴이의 개인적 생각이나 느낌을 없애고, 그러니까 얘들아, 객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에 비해 주관적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니네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죠. 시험에도. 객관식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번호가. 근데 주관식은 내 생각대로 써야 돼요. 자, 사실성이라는 거는 지식이나 정보를, 그러니까 객관성이나 사실성을 묶으세요. 얘가 두 개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근데 너네 워낙 요새 인터넷 이런 데 거짓 정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고지고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한 출처가 필요해요. 거기다 정확한 출처. 그리고 신뢰할 만한 곳, 신뢰할 만한 내용.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정말로 전문가의 의견인가, 뭐 좀 믿을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걸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이럴 때도 니네가 아무데나 검색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검증을 받은 거 그런 데서 찾거나 이래야 돼요. 자료를 찾아도. 평이하다는 거랑 명료랑 좀 통하는데 평이한 게 거기 쉬운 어휘와 간결한 문장 줄그세요. 쉬워야 돼요. 읽었을 때 어려운 말은 읽기 싫죠. 가능하면 좀 쉽게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명료하다는 거는 간결하고 명확하다. 그러니까 거기다 쓰세요. 군더더기가 없다는 말 쉽게 얘기해서 군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사실 시나 소설 이런 거는 막 많이 꾸며 사람들이 그쵸? 작가들이 막 아름다운 말도 갖다 꾸미고 막 이러는데 설명문이나 논설문은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 그런 거는 배제해야 돼요. 깔끔하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체계적이다. 머리말, 본문, 매즘, 3단 구성으로 딱 이렇게 보이게 됐죠? 그래서 5가지 객관성, 사실성, 평이성, 명료성, 체계성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237쪽 별표 하시고 얘가 별표 3개 해봐. 요거 별표 3개 하시고 정의, 비교, 대조, 예시, 분석. 근데 얘들아 이 6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쓰이는 거 6가지가 나온 거고 너네 그 똑똑 비문학 교재에 지금 이런 게 한창 나오고 있어요. 예. 애들마다 물론 진도가 조금씩은 다른데 이게 거기 다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정의라는 건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형식으로 줄거봐.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풀이.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알려주는 거. 근데 니네 정의 뜻이 또 있죠. 어떤 것도 정의냐면 저 사람은 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정의롭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도덕적이거나 옳은 일에 굽히지 않을 때도 영어로 저스티스라 그러죠. 예, 좀 달라요. 이 정의와 그 정의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다. 둘 이상의 공통점 동그라미 하세요. 공통점. 그런데 대조는 차이점. 그러니까 보니까 숟가락, 젓가락은 둘 다 밥을 먹는 도구라는 거에서는 같아요. 근데 얘들아 숟가락은 어떻죠? 둥근 부분이 있죠. 하나죠. 그리고 근데 젓가락은 어때요? 두 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일자죠.
이런 식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는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 예시, 포 이그젬플, 구체적인 사례, 이해하기 쉬운 걸로.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뭐 그 외에 블라블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있는데 하나의 대상을 거기 줄거 쪼개어 설명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네 곤충 있잖아요. 곤충을 나눌 때 머리, 가슴, 배. 그 다음에 이제 분류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기준에 따라 묶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동물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먹이에 따라 뭐 초식동물, 육식동물, 잡식동물. 그런 게 분류예요. 분석은 뭐냐면 큰 덩어리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석은 자, 하나의 대상을 자, 얘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라면 분류는 뭐냐면 공통된 것끼리 이렇게 묶는 거죠. 공통된 것끼리 이렇게. 비교 잘하세요. 분석, 분류. 네. 그러니까 분석은 큰 거 하나야. 근데 분류는 여러 개야. 알았죠? 예. 다시 한번 분석은 큰 거로 쪼개는 거, 분류는 여러 개를 묶는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나가볼까요? 나가보시면 어디를 보냐면 이제 읽어볼 거예요. 한번 설명문을. 240쪽을 한번 보시면 니네 많이 본 그림이죠, 이거. 이거 많이 봤죠? 김응도. 너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김응도가 있고 신윤복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김응도와 신윤복이 이렇게 그린 그림을 풍속화라고 그럽니다.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한, 그냥 유명한 그림이니까 보기는 봤는데 그 의미까지는 좀 다 몰랐던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번 있죠.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제 그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독자의 흥미 유발. 질문을 하면서. 됐니? 자, 그 다음에 지금의 초등학교와 비슷한 조선시대의 학교가 서당이죠. 그 시절 서당 모습은 김응도의 풍속화 서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사진으로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듯 김응도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생생한 일상을 풍속화로 남겨 오늘날까지 전해주었다. 풍속화는 동그라미 해보세요. 풍속화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 동그라미. 뭔지 알겠죠? 풍속화는 그림이다. 이게 뭐겠어요? 풍속화의 정의. 쓰세요, 거기다. 풍속화의 정의. 풍속화의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있죠? 2번을 시윤이가 2번 한번 읽어. 김응도의 풍속화 서당에는 네. 김은도의 풍속화 서당에는 인물의 배치나 뜻과 행동만으로 화가와 전달하려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중심으로 서당을 분석하여 그림 속에 담긴 조문식에 대한 다양한 문학과 그의 꿈을 관찰하는 그림을 살펴보자. 예, 그 다음에 3번 채율이가 읽어봐. 3번은 서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체적으로 둥글게 배치되어 있어 자연스레 모두의 시선이 가운데 앉아 우는 아이에게 집중한다. 우는 아이를 포함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이 저마다 달라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지 궁금해 진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먼저 가운데 앉은 아이부터 보자. 아이는 한 손으로 울고 있죠, 얘. 눈물 닦으며 다른 한 손으로 발목에 데님을 푼다. 너네 데님이 뭐냐면 한복 아래 그 발 묶는 끈이 있죠. 요새는 아마 이거 잘 안 할 거야. 요새는 좀 한복도 간소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생활 한복으로. 그 묶는 게 데님이죠. 뒤에 어지럽히 펼쳐진 책으로 봐서 배운 거를 다 외우지 못해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김응도는 축 처진 눈썹과 꾸불꾸불하고 진한 옷선으로 회초리 맞을 게 두려워서 몸을 떠는 아이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옷선에 우는 아이의 감정을 절묘하게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뒷장 241쪽 보니까 얘는 직선이지. 얘는 어때요? 그 옆에는 곡선이지. 오. 그래서 니네 그리고 대충 그린 것 같은데 표정 같은 것도 다 달라요. 이거 말고 씨름도 유명하죠. 왜 그 김흥도 씨름도 이런 거에서도 봐도 거기 씨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표정 같은 게 다 달라. 예. 자,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을, 승호가 한번 읽어. 5선으로 거기. 감정까지 그동안에 사과의 손치는 연속이 되지 않는다. 뒷모습만 보이는 아이의 어깨와 팔의 모션이 물결처럼 부들거린다. 우리는 잠시만의 분위기를 볼 때 부들거리는 모션으로 아이가 어깨가 근처임에 힘이 없는 모습을 표현한 듯한다. 우는 아이와 우는 아이의 표현을 하는 상황은 반대이지만 하만 두 상황 모두 인물의 상상 감정을 옷상을 통해 쉽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6번 있지. 6번은 성훈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현장일을 보자 옷에서도 제철이고 그 단정하고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진정한 꿈이 보는 네오한테 사과와 속에 머리숱이 별로 없다. 몇 월 안 되는 머리털을 끌어모아 튼 상투는 아주 조그맣고 왕건 놓쳐지지 않아 옆머리가 어지간하게 흩어졌다. 현장일의 표정을 보면 어떤 아이가 울지 안쓰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쩔쩔 눈물 같기도 했다. 가장 엄숙해야 할 훈장님을 이렇게 그려놓으니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스꽝스러우면서 생동감이 넘친다. 거기 줄거보세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아닌 게 아니라 저만 해도 이 그림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울고 있는 애. 아유, 쟤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훈장님 표정이 참 어쩌라는 거지? 약간 그런 표정이 좀 곤란해하는 표정이죠. 이걸 어째야 하나 그런 표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빙 둘러앉아 웃고 있는 애들 한번 보니까 그림 전체 흐르는 분위기를 더욱 돋우는 게 아이들 표정이래요. 그런데 훈장님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 앉은 아이들 표정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들 웃고 있지만 오른쪽 앉은 애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쵸? 좀 더 웃는 거에 비해 왼쪽 웃는 애들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뭔가 하느라고 바빠 보인다. 그래서 8번 보니까 왼쪽 맨 밑에 앉은 아이는 손으로 책을 가리키고 있다. 혹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답을 알려주려는 게 아닐까. 그 위에 앉은 아이는 다음 차례가 자기 차례에서 책의 내용을 미리 훑어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옆에 아이처럼 답을 찾아주려고 그러는지 책을 뒤적이고 있죠. 맨 위 아이는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고 훈장님 몰래 답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우는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김흥도가 살았던 거기 줄거봐 이제 조선 후기 사회 변화. 네. 아까 여러분 사랑손님 어머니 할 때도 시대상이 되게 중요했죠? 조선도 그래요. 얘들아 그러면 이 얘기만 잠깐 해드리면 자, 이 풍속화도 바로 그 조선 후기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게 기준이 뭐냐면 임진왜란입니다, 여러분. 뭐 임진왜란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워낙 그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시대상이 많이 달라지고 이제 저때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게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분제가 많이 흔들려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양반과 이제 평민이 있잖아요. 그쵸? 상민이 있는데 너네 옛날에는 양반은 일을 안 하고 글 공부만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내기도 하고 막 기술도 발달하고 이래서 평민 중에 상민 중에 부자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오히려 양반 중에 몰락하거나 막 가난한 양반들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 왔다 갔다 신분제라는 게 흔들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양반이 뼈대 있고 막 이런 개념보다도 돈이 우선이니까 약간 자유경제로 가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족보를 사고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혼란해지는 시대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뭐냐면 애들이 평민들이 옛날에는 막 서당에 다닌다든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이제 평민들도 많이 그런 게 신장에서 이렇게 문화도 누릴 수, 그래서 이때 이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풍속화도 그렇고요. 판소리 있죠. 너네가 이제 많이 들어 판소리라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탈춤 이런 것도 다 평민들의 문화예요. 물론 평민, 서민만 즐긴 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엔 또 뭐도 작용을 했냐면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 훈민정음.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도 글자를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문화를 또 향유하게 되겠죠. 예, 이해 가죠? 이렇게 맥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사회 변화가 보세요.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이 나올 건데 조선 전기만 해도 주로 양반들의 전유물이었겠죠. 양반들만 서당에 다녔지만 조선 후기 이르러서 양반들과 함께 서당 다니며 공부하는 평민들이 늘어났다. 이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부자가 된 농민과 상인이 등장하는 반면에 양반 지위 약해지고 가난한 양반이 생기는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조선 후기 들어서 양반 평민이 함께 앉아 공부할 수 있던 까닭은 거기 줄거봐.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신분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 속 아이들은 신분에 따라 줄거봐. 양반 평민으로 구분이 되겠죠. 이는 신분에 따라 달랐던 옷차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짧은 저고리 입은 왼편 애들은 평민일 거고 초립 쓰거나 바닥까지 늘어진 도포 입은 아이들은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옷차림이 좀 달라요. 아이들은 신분에 따라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에 따라 표정 행동이 달라졌던 것도 알 수 있다. 그림에 울고 있는 아이는 어느 쪽일까? 당연히 평민이다. 앉은 곳도 그쪽이고 옷의 겉옷 길이도 짧다. 그래서 그 왼쪽 평민 아이들은 우는 애를 도와주려 하는 거고 오른쪽 아이들은 마음껏 웃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김응도가 왼쪽 아이들을 오른쪽 아이들 못지않게 거기 줄거보세요. 똘똘하게 그렸다는 점. 우는 애를 제외하고는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요. 똘망똘망해요.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아이는 양반임에도 혼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우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배운 거를 다 못 외웠나 보지요. 네. 김응도는 이를 통해서 신분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식을 평가받는 자리는 양반 평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했을 것입니다. 중인 출신인 김응도는 거드름 피우는 양반보다는 거기 줄거보세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평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아까 신윤복도 있고 김응도도 있잖아요. 김응도는 좀 이렇게 건강한 평민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그렸고 신윤복은 뭐 기생이라든지 달놀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양반들의 유흥 이런 거를 많이 그렸어요. 이러한 화가의 마음은 그가 그린 다른 그림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유명하죠. 씨름이 또 유명하죠. 거기 씨름 왼쪽에. 씨름, 빨래터, 나들이 등이 그 예다. 이 그림들에서 양반은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평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점잖지 않게 표현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펴봤듯 김응도의 서당에는 조선 후기 우리 조상들이 다니던 학교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자리에 앉아 공부하면서도 신분에 따라 양쪽으로 나눠 앉은 애들, 회초리 앞에 우는 아이, 엄숙한 듯 보여도 따스한 애정으로 학생을 대하는 훈장님까지 이러한 서당 모습이 현재 온 교실 풍경과 다른 점도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유쾌한 웃음은 오늘날 학교 교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닮아 있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먼저 거기 244, 245 어휘를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네, 해보세요, 한번. 네. 한번 채워보세요.
됐나요? 자, 1번부터 그 시대의 사정과 형편, 풍습 그린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풍속화. 풍속화고요. 1번의 답은. 안 쓴 거 있으면 써보세요. 2번에 한복에서 발목을 졸라서 매는 끈 뭐라 그래? 데님. 데님. 얘들아, 그래서 있잖아. 여자들은 요 옷고름 매기가 힘들고요. 맞죠? 요게 힘들고 남자들은 요 데님 매는 게 또 어려워. 근데 요새는 아까도 말했듯 개량 한복이나 아주 생활 한복 이런 게 많아서. 네. 다음에 3번. 어떤 말, 사물 뜻을 명백히 밝히는 거. 정의라 그랬죠. 정의. 4번. 작은 항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는 거 뭐라 그랬죠? 분류. 5번. 구체적 예를 드는 거. 예시. 5번의 예시. 다음에 6번. 망관위에 쓰는 거. 망관위에 쓰는 게 아까 거기 있어요. 잠깐만. 사방관. 사방관. 그 다음에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이 도포. 도포. 그 다음에 8번에 분석. 얽혀있거나 복잡한 것을 나누는 거. 분석. 다음에 9번에 어린 나이에 관례를 한 사람이 있어서 초립. 초립이라고 합니다. 초립. 그 다음에 10번. 상투 튼 사람이 머리를 걷어 올려 흘러내리지 않게 하니까 망건. 망건. 됐죠? 자, 그럼 거기 246쪽에 설명 방법이 5개 있잖아요. 넘겨보세요. 246쪽에 여기 5개. 자, 안지 1번 한번 읽어줘 볼래요? 풍속화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얘들아, 풍속화는 그림을 말한다. 이거 뭐예요? 단어 뜻 알려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정의. 246쪽 그 2번입니다. 네모칸 채우는 겨. 써 빨리. 정의. 썼어? 다음에 주호야 2번째 거 읽어봐. 다들 거기. 얘들아 있잖아. 오른쪽 애들이랑 왼쪽 애들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차이점. 대조. 대조. 뭐라고요? 대조. 그 다음에 시윤아 3번째 거 해봐. 조선 후기에. 예, 까닭은 원인과 결과, 인과. 뭐라고요? 인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속의 아이들은 신분에 따라 양반 편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류. 분류. 다음에 이러한 화가 마음은 그가 그린 다른 그림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씨름, 빨래터, 나들이 등이 그 예이다. 예시. 안 어렵죠? 예, 그러면 거기 247쪽부터 248쪽까지 또 한번 찾아서 써보세요.
됐니? 됐어요? 안 됐어요? 조금만 더 줄까요? 네. 자,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그쵸? 자, 혹시 못했어도 같이 하면서 이제, 괜찮아요? 혹시 다 몸 마무리 못했으면 같이 하면서, 자, 먼저, 얘들아, 풍속화 서당은 어떤 장면을 그린 거냐면, 너무나 뭐 당연한 말이지만, 제목에 나오죠? 오늘날의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아이가 혼나려고 하고 있고 회초리를 맞으려 하는 중이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썼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썼니? 네. 그 다음에 김응도가 왜 우는 애 뒷모습만 꼬불꼬불해, 이거 진짜 모르던 사실이었죠. 왜 꼬불꼬불해놨다 그랬어요? 승우야, 왜 꼬불꼬불했다 그랬지? 떠는 모습이나 웃는 모습을 웃선으로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떠는 모습을 이렇게 긴장해서 떠는 모습을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죠. 네, 그런 식으로 썼으면 됩니다. 다음에 훈장님의 표정을 안쓰러우면서도 쩔쩔매는 듯하게 그려서 무슨 효과가 있다 그랬었죠? 성지, 어떤 효과라 그랬지? 우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자기 답이랑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좀 수정하시면서 써보세요. 뭐 100% 정답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훈장님을 중심으로 왜 양쪽으로 나눠진 애들이 다르다 그랬죠? 표정이? 두 아이들의 뭐가 달라요? 신분이 다른 거죠. 두 아이들이 한쪽은 양반이고 한쪽은 평민이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평민 아이들은 좀 더 안타까운 거고 양반 애들은 뭐 고소하다고 느끼고 약간 이런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김응도는 서당에서 평민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다 그랬습니까? 좀 더 양반들에 비해 좀 더 똑똑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거기서 보도 그 표정 같은 게, 눈망울 같은 게 애들이 더 초롱초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양반에 비해 뒤지지 않고 더 건강하고 더 뭐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썼으면 돼요. 됐니? 자,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못 썼다든지 질문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뭐를 하냐면, 얘들아, 이제 큰 거는 좀 갔어요. 이제 뭐 웬만한 거는 다 끝났고 오늘 할게.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249, 체크를 좀 할게. 249쪽이랑 255쪽. 그 다음에 이제 원고지에 쓰면 돼요. 249쪽을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9쪽을 뭐냐면, 자, 너네가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 거기 보니까 옆에 평소 관심이 있던 대상.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착시현상, 멸종위기동물, 우리나라의 궁궐, 인상주의 화가 뭐 이런 것도 주어졌고, 그 외에 너네 뭐 똑똑해서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좋아하는 아이돌,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아이돌이나 케이팝 다 좋아요. 이런 것도. 아니면은 남자애들 같은 거 축구선수나 운동선수, 그래 인물도 좋아요. 유명한 인물 같은 경우 있죠.
뭐 피카소 같은 화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뭐 고래, 멸종위기의 고래라든지 뭐 공룡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중에서 뭐 라면, 내가 좋아하는 라면, 뭐 그래서 라면의 역사라든지 해가지고 내가 좀 평소에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다고 이상한 거, 막 당연히 그런 거는 안 되겠고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시간 뭐 우리 충분하잖아요. 시간 한 15분 남았으니까 충분하게 생각해보면서 좀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를 토대로 써야 될지. 주제를 일단 정하면. 알았죠? 자, 그래서 일단 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너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를 좀 할지. 네. 갔다 와.